안녕하세요. 최다은 변호사입니다. 자, 오늘은 금전거래 관련된 어떤 민사소송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많은 분들이 이제 전화로 문의를 주십니다. 자, 내가 돈을 줬는데 그 사람한테 이걸 못 받고 있어. 그래서 돈을 좀 받아야겠다.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실 때, 일단 그 금전의 성격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. 첫 번째, 돈을 빌려준 걸 수 있겠죠. 돈을 빌려줬어. 자, 그러면 보통 빌려준 돈, 대여금이라고 한다면 이자를 받는다든지 그런 게 좀 전제로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원금을 당연히 돌려받는 게 전제로 되어 있겠죠. 통상 자 빌려줬다. 그러면 언제까지 갚겠다는 얘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자에 대한 얘기가 있을 겁니다. 일반적으로. 근데 뭐 무상으로 빌려줄 수도 있는 거니까 이자 부분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해당 네가 준 돈에 대해서 반환을 하겠다는 얘기가 분명히 들어가게 되는 거죠. 자, 두 번째는 뭐가 있을 수 있냐면은 투자금일 수 있어요. 자, 당신이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. 그러니까 당신 사업하는데 내가 돈을 얼마를 투자하겠다.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익 배분을 한다거나 그런 게 이제 남아있을 수 있죠. 자, 투자금이라고 한다면 뭐예요? 원금 상환이 전제로 되어 있지는 않는 거예요. 카누 의뢰인 중에 분명히 아무리 들어도 투자금인데 걔가 원금 상환을 안 한대. 근데 그 회사는 망했대. 자, 그러면은 굉장히 당혹스러워요. 왜냐하면 원금을 돌려받는 게 투자인가요? 그게 아니잖아. 자, 투자를 했으면 그 회사가 대박이 나면 나도 같이 대박이 나는 거고 그 회사가 망하면 나도 그냥 망하는 거잖아요. 자, 주식 투자랑 똑같은 거잖아요. 자, 그런데 투자를 하면서 원금을 뭐 보장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좀 납득이 안 된다. 근데 은근히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다. 투자를 했는데 잘 안 됐어. 자, 그러면 원금은 돌려줘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아니다. 그러면서 막 사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아니죠. 자, 첫 번째 대여금일 수 있고 투자금일 수 있어요.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? 그냥 준 거일 수 있죠. 그냥 증여일 수도 있다. 증여라고 한다면 돌려받지는 못하겠죠. 그냥 준 거니까. 뭐 여튼 크게 이제 금전의 성격은 세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 중에 대여금이야. 자, 내 여자친구한테 빌려줬던, 남자친구한테 빌려줬던, 아니면 친구한테 빌려줬던, 돈을 빌려줬다. 그러면은 뭐 이자에 대한 약정이 있고 꼬박꼬박 이자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뭐 두말할 나위 없겠지만, 그리고 뭐 그 사이에 계약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또 두말할 나위가 없겠지만, 보통 친한 사이에는 그런 거 잘 주고받지 않잖아요. 주고받아야 됩니다. 받아야 되는데 보통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은 이제 이거에 대한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, 내가 그 아이에게 준 금전의 성격이 투자금도 아니고 그냥 준 것도 아니고 빌려준 거다라는 증거. 자, 너 그때 내가 빌려준 몇 천만 원 그거 언제 돌려줄 거니? 라고 했더니 걔가 미안해 내가 지난달까지 갚기로 했는데 이번 달 안에는 갚을 수 있을 것 같아. 이번 달 안에는 꼭 보낼게 미안해 라고 얘기하는 대화가 있다거나 자 그러면은 그거는 뭐 돌려받기로 한 이제 빌려준 돈일 테니까 어쨌든 그런 게 필요하겠죠. 자, 그랬는데 내가 너한테 빌려준 돈 언제 줄 거야? 라고 물어봤더니 너 그거 다 준 거 아니었어?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? 이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. 금전 거래가 발생을 했다. 그리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회수를 해야 되는 금전이고 그걸 전제로 한 금전 계약이 있었다라는 점은 어찌됐든 내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 얼마 전에 제가 전화 상담을 하면서 이제 들었던 얘기를 조금 각색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내가 돈을 빌려줬어. 뭐 계좌로 이체했기 때문에 내가 걔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거는 증거가 있어. 자, 그리고 최근에 걔가 미안하다고 빨리 갚을게. 자, 네가 내가 너한테 얼마를 줘야 되는데 아직도 못 줬네? 정말 미안하다. 줄게 라고 얘기한 메시지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걔가 그거를 빌려왔다는 거에 대한 증거도 있다. 그러면 받아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자, 전 민사소송 할 거예요. 저 그 돈 받아야 될 것 같아요.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, 그런 얘기를 하면 자, 생각을 해볼게요. 자, 법적으로 이거 소송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제가 봤을 때 그분의 말이 맞다면 이길 수 있어요. 왜? 내가 얼마가 그쪽에 전달이 됐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전달된 돈에 대해서 빨리 반환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내가 반환을 할게. 늦어져서 미안하다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해봐. 그럼 누가 봐도 걔 빌려가놓고 안 갚았구나 이거죠. 만약에 내가 그래서 돈을 청구를 했어. 자,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청구를 했는데 상대방이 아닌데 나 그때 돈 마련해서 다 갚았어 라고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그 돈을 언제 어떻게 갚았는지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뭐 통장에 이체를 했어 라고 말을 한다면 이체 내역서를 가지고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내가 그때 현금으로 찾아가지고 카페에서 줬어 하면 현금으로 줬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자, 그런 식으로 문제가 되는데 어찌됐든 걔가 안 갚은 게 맞아. 자, 그러면 민사소송을 하면 당연히 걔가 나한테 돈을 얼마를 줘야 된다라고 판결이 나오겠죠.
자, 그럼 이길 수 있겠네? 자, 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을 거예요? 자, 그러면 뭐라 그래? 아, 이거 뭐 증거 뭐 명확하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. 소송하시죠? 라고 대부분 얘기를 할 거예요. 그렇죠? 라고 제가 물었더니 상담하신 분이 맞아요. 대부분 뭐 이 정도는 쉬운 소송이라고 했어요. 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근데 그 승소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? 승소했다는 그 민사 판결문을 받는 게 나한테 의미가 있나요? 제가 보니까 그 사람 완전 깡통인데? 돈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. 무슨 형사사건에서 합의금이 필요하니까 뭐 한 1,000만 원 빌려줘.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을 가져갔단 말이야. 그리고 심지어 뭐 구속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사람한테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나한테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금전이 있을까? 자, 우리가 소송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? 승소 판결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통장에 그 돈이 꽂히길 바래서 하는 거잖아요. 승소 판결 받으면 뭐해? 자,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. 혹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. 그래서 내가 청구한 금액대로 다 돌려달라는 판결을 받았어. 심지어 내가 승소했기 때문에 소송 비용도 걔가 나한테 다 돌려줘야 돼요. 아싸! 라고 생각을 했어. 피고가 자진해서 원고의 청구에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은 원고가 어떻게 해야 돼? 강제 집행을 해야 돼요. 걔 통장을 압류하든지 아니면 걔의 뭐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이 있으면 거기다 압류를 걸어가지고 경매를 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그 돈을 찾아와야지. 내 통장에 그 돈이 꽂혀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. 그런데 내가 봤을 때 걔 깡통이거든. 돈 하나도 없단 말이야. 뭐 계속 그렇게 살아온 애 같아요. 알고 보니까 뭐 사기 전과도 좀 있는 애고 뭐 그랬던 거야. 그러니까 나도 사기당하거나 뭔가 그런 거 아닌가? 빨리 돈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? 자, 민사소송의 최종 목적은 뭐다? 그 돈이 현실화돼서 내 통장에 꽂히는 게 목표다. 그런데 걔가 정말 재산이 하나도 없어. 압류걸 재산도 하나도 없고 알고 보니까 뭐 걔네 부모 중에 뭐 누구는 돈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걔는 돈이 하나도 없어. 재산도 하나도 없어. 자, 그러면 민사소송이라는 거는 결국 강제 집행을 할 때 그 피고 한 사람에 대한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. 걔 부모라든지 걔 친척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부자라고 해서 내가 그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.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민사소송을 생각 중이다 라고 한다면 그 소송 승소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. 그러면 제가 빌려준 한 5천만 원 중에 적어도 3천은 회수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5천만 원 다 회수할 수 있는 건지 한 푼도 회수를 할 수 없는 건지에 대한 거를 한번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단순히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았어. 그것만 가지고 민사소송이 답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전후 사정을 다 봤을 때 얘가 돈을 용도를 속여서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병원비로 쓸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병원비가 아니라 차를 바꿨어. 이런 식이라든지. 그럼 용도 사기가 될 수도 있어요. 민사로 해결하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민사로는 도저히 이거를 회수하기가 어렵거나 혹은 그 금전거래에 있어서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형사로 해결이 충분히 가능하다. 자, 적어도 걔가 형사 고소를 당했다라고 하면 걔 주변 사람들이 뭔가 걔의 합의금을 좀 뭐 빌려준다거나 도와준다거나 얘가 뭐 구속되게 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 도와주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민사는 그냥 배째라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. 강제 집행만 안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? 약간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다투는 게 좋을지 이거를 정식 소송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간이 절차를 이용해서 하는 게 좋을지 형사 고소를 하는 게 나을지 민사로 거는 게 나을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따져보고 진행을 하시는 게 옳다.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상담한 분한테는 민사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올 것 같고 차라리 형사에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 고소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. 대신 고소를 함에 있어서는 이런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다. 괜히 뭐 아무 이유 없이 고소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허위의 사실로 고소를 하면 뭐야? 무고가 될 수도 있으니까.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짓말했던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들을 가지고 형사고소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. 여튼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민사소송을 해서 이기면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의외로 이기긴 했는데 돈을 한 푼도 못 건지는 경우들도 있다.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만이 정답이 아니고 금전 거래에 있어서 해당 금전이 어떤 성격으로 건네진 게 된 건지 그 다음에 받아야 되는 상대방의 지금 현재 재산 상태가 어떤지 등을 면밀히 살펴본 다음에 해결책을 찾으시는 게 맞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.